퇴직을 앞둔 어느 날 김 선배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거야. 매일 아침 알람도 없고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몇 달 후 우연히 만난 김 선배의 얼굴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활기 넘치던 표정 대신 피곤하고 텅 빈 눈빛, 그리고 한숨. 생각보다 안 쉬워. 누구도 이런 줄은 미리 말 안 해주더라고. 그런 김 선배를 무너뜨린 건 뜻밖에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바로 은퇴 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때론 그 자신이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자아와 고립감 그 자체일 수 있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무너지듯 무력해지는 이유. 겉으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잠식해가는 공포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자.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 공통된 패턴. 은퇴란 단지 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일상과 정체성에서 퇴장당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은퇴를 로또처럼 기다리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인생의 공백 앞에 당황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세 가지 공포는 다음과 같다. 역할 상실감.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수십 년간 자신을 규정해준 직장, 직책, 책임이 사라지면 남는 건 오로지 빈 시간이다. 자존감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무기력과 우울이 조용히 찾아온다. 가족과의 거리감. 함께 있어 더 멀어지는 사이가 있다. 특히 배우자와 하루 24시간부터 지내며 생기는 갈등,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생각보다 크다. 이제껏 일하느라 못 챙겼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쉬울 줄 알았지만 이미 익숙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경제적 불안과 정체된 삶. 노후 자금이 있다 해도 돈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면 누구나 불안해진다. 게다가 그 돈으로 쓸모 있는 삶을 꾸릴 방법을 찾지 못하면 삶의 동력 자체가 꺼져버린다. 현실 속 세 가지 사례, 은퇴자의 공포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1. 하루하루가 길어요. 박성호 65세의 경우. 박성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한 뒤 아내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계획했다. 처음엔 좋았다. 그런데 인내할 게 없다는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여유로움이 아니라 텅 빈 하루가 이어졌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점점 괴로워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 다닐 땐 24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하루가 48시간 같다. 심지어 같이 있던 아내와도 사소한 말다툼이 계속되자 다시 서울로 돌아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은퇴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이종철 70세의 경우. 이종철 씨는 퇴직 후 자녀들과 함께 지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빴고 손주는 학원에 치여 얼굴 보기 힘들었다. 자신의 조언이나 관심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는 말로 무시당했다. 이종철 씨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게 됐고 식탁에 앉는 시간이 점점 줄었다. 마침내 혼잣말을 하며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로 전락했다. 무너짐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가족 안에서조차. 3.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심심함이에요. 최정임 68세의 경우. 최정임 씨는 비교적 탄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둔 상태였다. 그런데도 은퇴 후 몇 달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누굴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다들 현역이고 나만 멈춘 느낌이거든요.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드라마를 본 뒤 스마트폰으로 게임 몇 판을 하고 잠든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 싶은 하루들이라고 표현했다. 돈은 있지만 삶의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공포를 이기는 5가지 핵심. 준비된 여백을 가져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일단 비워야 채울 수 있다. 퇴직 전부터 하루 3시간 정도 회사 밖에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실험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혼자서도 괜찮은 날을 만들어라. 퇴직 후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은 아니다. 취미, 동호회, 배움, 봉사활동 등으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는 훈련이 곧 은퇴 후 회복력이다.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익혀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면 더 외롭다. 하루 15분씩 가족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습관, 가족과의 공동 취미 만들기 등을 통해 함께 나이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퇴직이 가족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역할이 곧 생존이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을 설정해야 한다.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멘토, 기록자, 마을의 경험자, 작은 사장님 같은 역할 기반의 활동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 은퇴를 내가 만든 시간표로 재구성하라. 시간은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오전은 산책, 오후는 책 읽기, 주말은 동호회처럼 리듬감 있는 스케줄이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질서를 되찾는다. 맺은 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그 사람을 경계하자. 조용히 다가와 무너뜨린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은퇴 후 삶의 균열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대개는 너무 늦게 알아챈다. 문제는 그 균열을 만드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조용히 거리를 두자.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울 새로운 사람, 즉 스스로 만든 새로운 나를 초대하자. 그렇게 한 걸음씩 무너지지 않는 은퇴 후 삶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이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후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전문가 시선에서 실질적인 팁과 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1. 은퇴 전부터 인생 2막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라. 은퇴를 단순히 회사에서 나오는 날로만 생각하면 퇴직 후 공허함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5년 전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2년 앞둔 김 씨는 평소 취미였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사진 전시회 기획에도 도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고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할 일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고 시간과 관심을 조금씩 쪼개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2. 정신적 공백 메우기 혼자만의 시간 훈련과 관계 확장. 퇴직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매일 30분 이상 산책이나 명상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는 게 좋아요. 서울 소재의 노인복지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걷는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우울감이 40% 이상 적게 나타났다는 통계도 있어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정기적인 만남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3. 경제적 안정과 함께 심리적 안전망 구축.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무시할 수 없죠.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보통 은퇴 전 소득의 7,080%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면 최소 210만 원 이상을 노후 소득으로 확보해야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심리적 안전망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재무 상담과 심리 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상담센터에서는 재무 상담을 받은 그룹의 75%가 생활 만족도가 올라갔고 심리 상담 병행 시 우울감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4. 새로운 역할 찾기 봉사활동 교육 창업 사례. 은퇴 후 삶에서 새로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첫째, 봉사활동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시니어 봉사단 참여자 김정희 씨 67는 매주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를 합니다. 김 씨는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둘째, 교육이나 배움입니다. 은퇴 후 대학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례도 많아요. 어시 69는 평소 관심 있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해 중장년층 대상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셋째, 창업입니다. 자본이 크지 않아도 소규모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은퇴 후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 시에는 반드시 시장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고 초기 자금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5. 주의할 점과 현실적인 조언. 무리한 기대 금물. 은퇴 후 모든 게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자유나 낭만적 노후를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건강 관리 철저히. 신체 건강이 곧 마음의 건강입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은 은퇴 후 필수 관리 항목이에요. 전문가 도움받기. 감정 조절이나 경제 관리가 어렵다면 미리 상담사를 찾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 순간에 조용히 다가와 무너뜨리는 공포를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법은 말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나를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